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52일 만에 만나 1시간 40분 넘는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별다른 사죄 표현 없이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고통과 슬픔에 마음이 아프다며 개인 입장을 전제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국 시찰단을 현장에 파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간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의 징계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또 취소됐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60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검찰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오늘 두 번째 영장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혐의 보강과 추가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됐다며 영장 발부에 자신을 보이고 있지만 재차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쾌청한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4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뚝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안팎까지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3월 도쿄에 이어 이번엔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재개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핵협의그룹에 일본도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도 한국과 일본이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황재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2일 만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 도쿄를 찾은 것에 기시다 총리가 답방한 것으로 셔틀 외교는 2011년 12월 이후 12년 만입니다.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합의된 내용이지만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은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날로 커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에 양국은 실시간 정보 교류로 대응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安保協力により抑止力と対処力を強化することの重要性についてユン大統領と認識が一致しているところです。 한미일은 앞서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담 때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데서 나아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 나라의 안보 공조에 속도가 붙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일본 총리는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발언보다는 진전됐다는 평가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며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기자입니다. 확대 정상회담 시작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에 얽매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강제징용 관련 개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この厳しい環境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この当時、苦しい思いをされた方々に対して私自身の思いを率直に語らせていただいた次第であります。 이런 가운데 한국재단이 배상을 대신한다는 우리 정부의 해법에 반대한 강제징용 생존자가 배상금 상당액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 승소한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이 제3자 해법을 수용할 의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제3자 해법을 받아들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미래를 위해 결단을 했다는 말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 같은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이 요구한 바 없는데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서 감사하며 한일 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국 대표단의 원전 시찰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 한국 시찰단은 오는 23일쯤 후쿠시마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안병수 기자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습니다.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와는 별도로 한일 양자 차원의 점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는 다음 달 초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마지막 검증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 시찰단은 오는 23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東電福島第一原発への韓国専門家現地視察団の派遣をお受け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이번 조치는 한국이 인접 국가로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회담 전 오염수 배출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렸다며 대통령으로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들의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주변국 설득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ALPS処理水の海洋放出を含む廃炉の着実な進展、そして科学的根拠に基づく我が国の透明性なる取り組みが歓迎されると。 시찰단 파견을 계기로 오염수 안전성 문제의 현미경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안에서 한국에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과거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장동건 기자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지 않는 한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사죄 외교와 선긋기에 나섰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국립현충원에 참배한 것에 대해선 외국 정상들의 관례라며 한일 안보 협력을 위한 상징적 방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방한 전부터 역사 문제와 관련한 발언 수위에 이목이 쏠려온 만큼 일본 언론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마음이 아프다고 한 기시다 총리 발언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런 발언과 함께 두 정상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방문하기로 한 걸 두고 대일 유화에 나서는 윤 대통령을 배려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마음이 아프다는 발언은 개인적 감정일 뿐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 한국 측이 요구해온 사죄와 반성과 관련한 진전된 표현은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 정상의 리더십을 평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언론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인 미국은 한일 정상회담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자유롭고 개방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주요 언론은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11년 역사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중단됐던 미국의 두 주요 동맹국 간 셔틀 외교가 다시 궤도로 돌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과거의 불만을 뒤로하고 더 협력할 것을 한일 양국에 촉구해온 미국으로서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한국인이 요구한 분명하고 직접적인 사과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야욕에 대응하고자 한일 간에 또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과거사 문제 발언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과를 제공하지 않고 일본의 과거 지도자들의 성명을 강조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네,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강용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기자, 이제 앞선 리포트에서 이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고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 이 한일 관계 이제 좀 정상화가 됐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우선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진 기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2011년 10월에 노다 총리가 방한을 했고 두 달 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게 한일 셔틀 외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번에도 3월에 윤 대통령이 도쿄를 갔고 기시다 총리가 불과 2달 만에 방한을 했습니다. 여기에 불과 12일 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면서 한일 정상은 불과 2달 사이 3차례나 조우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이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이 핵 협의 그룹, 여기에 일본이 참여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직접 언급을 한 거죠. 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한미 핵 협의 그룹은 그동안 대통령실이 크게 성과라고 부각해온 부분인데요. 일본 역시도 한미 핵 협의 그룹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본 역시도 우리처럼 미국의 핵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대통령실이 그동안 이 한미 핵 협의 그룹, 이게 한국과 미국 양자가 했기 때문에 이 실효성이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이 참여하게 되면 이 사람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효성이 좀 떨어질 우려도 있는 겁니까? 네,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핵 협의 그룹과 연계한 3국의 공조 체제가 신설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한미 핵 협의 그룹이 정착되고 활성화된 이후 한미일 간 확장 억제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부연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막 만들어 놓은 한미 핵 협의 그룹 자체를 3자나 4자 협의체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윤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사는 사실 과거사 문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발언은 저희가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관심을 모았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사과나 배상 관련 발언은 없었습니다. 예. 기시다 총리는 대신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는데요. 역대 내각의 입장에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 담긴 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도 있지만 후손들에게 언제까지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할 수 없다는 2015년 아베 담화 역시 포함된 것으로 읽힙니다. 네, 그런데 기자들과의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이 가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 발언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기시다 총리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나름대로 발언을 준비했다가 자발적으로 말씀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해법 발표 이후에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과 더 이상 사과는 안 된다는 일본 자민당 내 요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발언이 사견을 전제로 해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됐다는 강제성이 나타나지 않은 점은 향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사죄와 사과가 직접 없었다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회담 끝나고 이 만찬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만찬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부부 동반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약 2시간 동안 친교 만찬을 가졌습니다. 외국 정상이 관저에 초청된 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만찬 메뉴로는 구절판과 잡채, 탕평채, 한우 갈비찜 등 한식이 제공됐습니다. 만찬주로는 경주 법주가 제공됐는데 사케를 선호하는 기시다 총리의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찬에서 두 정상은 한일 양국의 문화와 스포츠 등 관심사를 공유하고 환담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기시다 총리 일정을 오늘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돌아갈 텐데 오늘 마지막 일정도 소개해 주시죠. 네, 기시다 총리 방한 이틀째인 오늘은 윤 대통령과는 별도로 단독 일정만 소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요. 주한 일본 대사관이 주최하는 경제인 간담회에도 참석하는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전 중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정오쯤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강용호 기자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민사회도 정치권도 양쪽으로 나뉘어 엇갈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보 진영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정상회담을 규탄했고 보수 진영은 안보 및 경제 협력을 통한 국익을 강조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일본의 역사의 곡 기시다 총리 방한 규탄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 앞 광장이 찬반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외치며 일본을 규탄하는 피켓으로, 다른 한쪽은 안보 및 경제 협력을 앞세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반기는 일장기로 메어졌습니다. 찬반 양측이 불과 20여 미터 거리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긴장감을 빚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집무실뿐 아니라 광화문과 이촌역 등 도심 곳곳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환영하는 쪽과 규탄하는 쪽이 제각기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안을 이끌었다며 국익을 위해 야당도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기만하는 대국민 반일 가스라이팅이 아닌 국익을 위해 초당적 자세로 정부와 협력하는 것임을 부디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에 게시물을 올려 굴욕 외교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 국격을 훼손하는 외교를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양 진영 간 첨예한 대립은 회담이 끝난 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원대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 투자소득 유예 법안을 발의했던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오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현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 수사를 맡은 건 금융, 증권 관련 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 FIU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도 가상화폐에 투자 중이었던 김 의원이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공적 권한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해당 법안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으로 대체돼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시행 예정이던 가상화폐 과세는 1년 유예됐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은 250만 원 이상 투자 소득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과 개정은 이해충돌 방지법의 예외 사유라며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여야 모두 추진했던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대국민 환장쇼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구멍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주시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상황 공유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 의원은 만약 과세가 그대로 됐더라도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해 혜택을 볼 수 없었다면서 오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강 회장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지난달 21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서 오늘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강 회장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역 의원 등에게 9,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뇌물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강 회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공범들과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며 영장 재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사연 하드디스크 포맷과 송 전 대표의 휴대폰 초기화 등이 이런 정황으로 꼽힙니다. 강 회장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 속도가 결정되는 만큼 구속 여부가 이번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쳤던 연휴와는 달리 오늘은 평온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어버이날인 오늘은 모처럼 만에 화창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비 소식 없이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7.9도, 가평과 춘천은 5도를 밑돌며 어제 아침보다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이 되면 서울 22도, 가평과 춘천은 24도까지 오르면서 금세 따뜻해지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차가 극심하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지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과 제주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 5.2도, 대구는 6.1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청주 23도, 광주 24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50일의 어버이날을 맞아 각 지자체에서는 오늘 감사와 나눔을 전하는 다양한 기념 행사가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도 어버이날 효사랑 큰 잔치 행사를 열며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잇따른 설화로 논란이 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오늘 오후 4시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마약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18개 지검 마약 전담 부장 검사들이 오늘 오전 대검찰청에서 모여 회의를 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가칭 마약 강력부를 복원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진정을 낼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앞서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전장현 측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전장현은 서울교통공사와 시가 도 넘은 권한을 남용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제기 방침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열린 고양 국제꽃 박람회가 12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폐막합니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화훼산업 전시와 어린이 정원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됐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관람객 수는 예년을 웃도는 3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열릴 예정이던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를 논의할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전에 공천 개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한 건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윤리위가 예정된 상황에서 징계 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고위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두 최고위원의 돌발 발언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 윤리위에서는 김 최고위원의 5.18 정신헌법 전문 수록 반대와 태 최고위원의 역사관 발언 논란, 그리고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 논란 관련 녹취 유출에 대해 징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원권 정지 1년 등 중징계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배적이지만 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윤리위원들끼리 아직 징계 수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번도 나눠본 바가 없고요. 윤리위라는 그런 기구 자체가 독립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독립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전에 수사 의뢰부터 하라며 비판했습니다. 보좌 직원을 고발한다고 해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이 가려집니까? 공천 개입 논란을 녹취록 유출 논란으로 바꾸려는 것 같은데 정말 비겁합니다. 또 꼬리를 자른다고 해서 몸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들에게 흡연을 하면 안 된다고 알렸더니 커피잔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에서는 차량이 모텔 건물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피를 주문한 두 남성이 테라스로 나와 담배를 피웁니다. 직원이 나와 손을 흔들며 금연구역임을 알리자 갑자기 커피를 붓고 급기야 잔을 도로로 던져버립니다. 놀란 직원은 뒤로 물러섰고 길을 걷던 여성은 제자리에 멈춰버렸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금연을 요구하자 손님들이 난동을 부렸다는 글이 어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테이크아웃 잔에 음료를 옮겨드리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영상처럼 그렇게 붓고 집어 던지고 조롱 섞인 말씀들을 하신 거죠. 피해 카페 측은 CCTV를 확인한 뒤 두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흰색 차량이 건물을 들이받아 찌그러졌고 구급대원들은 부상자를 옮깁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에서 SUV 차량이 모텔 외벽을 들이받은 사고가 났습니다. 좀 심각했죠. 아마 5사람이 탔을 거예요. 근데 많이 다쳤어요. 보시다시피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이렇게 모텔 외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전남 여수 여천역에서 달리던 KTX에 60대 남성이 치였습니다. 곧바로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해당 열차는 약 50분가량 지연 운행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바탕으로 남성이 선로에 들어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불이 난 건물에서 몸이 불편한 80대 할머니를 업고 무사히 대피시킨 경찰관이 있습니다. 13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걸어 내려왔는데 할머니가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뒤늦게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이 경찰관은 범인을 잡은 일도 아니라며 언론 인터뷰를 사양했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전합니다. 한 남성이 복도를 다니며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립니다. 잠시 후 한 집에서 보행기에 의존한 80대 할머니가 힘겹게 집을 나섭니다. 할머니를 부축한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관. 건물에서 불이 난 사실을 알리던 중 13층에 혼자 살던 할머니를 만난 겁니다. 대피가 시급한 상황. 경찰이 할머니를 등에 업은 채 비상계단으로 향하고 얼마 후 할머니는 1층으로 무사히 내려옵니다. 할머니를 구조한 경찰은 부산 북부경찰서 김동희 형사. 할머니가 부산경찰청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뒤늦게 사연이 알려진 건데 김 형사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범인 근거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나와야 되는데 형사로서 좀 미안하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인터뷰는 거절을 하고 이 뭐 그냥 선행 자체만 좀 봐주시면 좋겠다. 김 형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더 열심히 근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세븐, 배우 이다혜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YG 패밀리가 한자리에 뭉쳤습니다. 가수 시엘은 어제 축하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 속에는 결혼식에 참석한 반가운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시엘을 비롯해 공민지, 산다라박, 지드래곤, 대성, 그리고 진우션 등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이 함께 인증샷을 남겨 눈길을 끌었는데요. 세븐과 이다혜 씨는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다 열애를 인정하고 공개 연애를 시작한 연예계 대표 장수 커플로 지난 6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하객들의 사진이 대방출되면서 팬들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멤버들이 완전체로 뭉쳤습니다. 어제 이재원 씨가 SNS에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요. 강타,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이재원 이 5명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데뷔 27주년을 맞은 H.O.T 멤버들의 끈끈한 우정이 느껴지는데요. 1996년에 데뷔한 H.O.T는 캔디, 전사의 후예, We Are The Future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대중음악 역사에 한 획을 그었지만 데뷔 5년 만인 2001년 공식 해체했죠. 이후 지난 2018년 재결 앞에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사진을 본 팬들은 다시 한번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며 변함없는 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인 피우미 분수가 온통 검게 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6일 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정부가 온실가스 원인인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검은 액체를 쏟아부은 겁니다. 단체는 액체가 수치로 만든 식물성 먹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난달엔 바르카치아 분수도 검게 물들인 바가 있다고요. 또 이 단체는 최근에 반나체로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고 지난해엔 명화의 보호 유리에 접착제를 바른 손을 붙이는 시위도 주도한 바가 있다죠. 이에 이탈리아 정부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화유산과 예술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할 경우 최대 6만 유로, 한화로 약 8,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지난달 승인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지난해 전남 광주의 양대 폭력 조직인 국제 PJ파와 충장 OB파가 도심에서 난투극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인사를 안 하냐며 시작된 사소한 시비가 조직 간 전쟁으로까지 번졌는데 모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술집에서 건장한 남성 한 무리가 나옵니다. 갑자기 주먹 다짐이 시작되더니 집단 난투극으로 번집니다. 광주 지역 양대 폭력 조직인 국제 PJ파와 충장 OB파가 맞붙은 장면입니다. 술집에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충장 OB파 조직원 2명이 폭행을 당한 겁니다. 2차 보복 폭행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광주의 한 유원지에서 세력 간 전쟁까지 준비하다가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와해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1년 가까이 수사 끝에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대범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거나 문신으로 조직 폭력 배임을 과시하는 등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 구성과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국제 PJ파 조직원 9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조직원 19명에게도 최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조직원이 현장에 없었다고 위증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조직을 배신하거나 상대 조직원에게 맞으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행동 강령을 두고 보복 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중 일부가 다른 범죄로 재판 중이거나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충장 OB파 조직원들도 모두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뭔가를 만들거나 세울 때도 그렇고 잘 쓰던 걸 무너뜨릴 때도 사람들의 이목은 집중되는 법이죠. 어쩐지 카타르시스까지 느껴지는 독일의 한 철거 현장 가보시죠. 언덕 위에 구름처럼 몰린 사람들. 각종 카메라가 등장한 가운데 한 꼬마는 쌍안경까지 꺼냈습니다. 여기저기 핸드폰 카메라를 켜는 모습을 보니 무슨 일이 있긴 있으려나 본데요. 잠시 후 굉음과 함께 거대한 다리가 폭삭 무너져 내리고 구경꾼들은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독일 서부의 한 아우토반 다리가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된 현장인데요. 1960년대에 지어져 길이 453m, 높이 70m, 무게는 17,0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큰 다리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된 폭약만 무려 150kg. 주민들에겐 그저 진귀한 구경거리였겠네요. 많은 축하 속에 지난 6일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성황리에 끝났죠. 지구 반대편 의외의 장소에서 또 이 대관식을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흥겨운 축제의 장으로 갑니다. 흥겨운 축제가 한창인 이곳, 오세아니아의 섬나라 바누아투의 타나섬입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원주민들, 신나는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바로 지난 6일 있었던 찰스 3세 대관식을 축하하는 중이랍니다. 영연방의 일원인 바누아투, 과거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필립 공은 이곳 타나섬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흰 돼지를 선물로 받은 원주민들은 필립 공을 숭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날 바누아투 주재 영국 외교관 등 5천여 명이 함께 전통주를 나눠 마시며 새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네요. 끝나지 않는 전쟁. 조국을 지키려 피 흘리는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하는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쓸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키이우입니다. 나란히 앉아 걷어붙인 팔에 커다란 주사바늘을 꽂은 사람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 이렇게 헌혈 행사가 열렸습니다. 25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헌혈 행렬에 동참했는데요.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오가는 전쟁터. 얼마나 많은 피가 필요할지 가늠조차 안 되지만 나라를 지키려 피 흘리는 군인들을 위한 헌혈 행렬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함께 싸우진 못하지만 말 그대로 피로 이어진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전우가 아닐까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이 142개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서울대, 포스텍 등 40여 개 대학에서 시작했던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지난달 추가 신청을 받아 참여를 희망한 104개 대학 모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인원도 69만 명에서 234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세계 설탕 가격이 1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 4월 세계 설탕 가격 지수는 지난 1월에 비해 27.9% 올랐습니다. 인도와 중국 등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설탕 가격이 오른 건데 정부는 국내 설탕 수입 단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사업자가 2년 사이 1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 4천여 명이었는데 2019년보다 12배 넘게 늘었습니다. 연간 평균 수입은 2,500만 원으로 이 중 상위 1%의 연간 수입은 평균 7억 원에 달했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중국 중남부 지방에 쏟아진 폭우와 강풍으로 30만 명에 달하는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폭우에 제방이 무너지며 마을이 잠겼고 거센 바람에 차량이 떠밀려 갔습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무섭게 몰아치는 강풍에 큰 나무들도 휘청거립니다. 주차된 차량이 맥없이 바람에 떠밀려 갑니다. 비가 그친 곳에선 근로자들이 산사태로 막혀버린 터널 입구에 토사물을 치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整个道路都已经被淤泥啊，然后树木啊、植物啊，还有一些石头啊，都已经整个路面都被拦掉了，车辆已经不能通行了嘛。 후난성과 장시성, 푸젠성,
광둥성 등 중국 중남부 지역에 주말 동안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푸저우시 일부 지역은 3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对线路区段采取限速运行安全措施，同时组织60余名抢险人员赶赴现场，采用铁丝、笼装扎带、抛填铁路、桥梁互锥等方式加固。 이번 비로 4개 마을이 침수됐고 30만 명 가까운 수재민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또 농작물 유실이나 교량 파손 등으로 현재까지 피해액만 2억 3천만 위안, 우리 돈 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한국의 마스터스 제42회 GS칼텍스 매경 오픈에서 괴물 장타자 등 여러 별명을 가진 정찬민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프로 무대 첫 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거두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황금 연휴 마지막 날 화창한 날씨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름 같은 갤러리. 1m 88의 큰 키에 100kg이 넘는 거구의 정찬민이 묘기에 가까운 샷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4번 홀에서는 벙커샷을 그대로 홀컵에 넣어 이글을 기록하고 8번 홀에서는 8m 긴 거리 퍼트를 성공해 버디로 연결합니다. 16번 홀에서는 티샷을 360m가량 때리며 현역 최고 장타자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완벽한 샷을 구사한 정찬민은 사흘 내내 선두를 달린 끝에 공동 2위 이정환과 송민혁을 6타 차로 제치고 그린 재킷과 우승 상금 3억 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특히 프로 무대 첫 승을 메이저 대회인 GS칼텍스 매경 오픈에서 우승해 감격을 더했습니다. 첫 승을 이렇게 큰 대회이긴 한데 큰 대회고 그다음에 와이어 투 와이어로 우승을 할 수 있어서 더 근겁스럽고 그래서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제 소감인 것 같아요. 수염을 기른 외모와 장타가 세계 랭킹 1위 윤남을 닮았다고 해서 정남으로 불리는 정찬민은 별명처럼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를 표현하는 단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빨리 조금 더 성장을 해서 빨리 PGA 투어에 진입하는 게 제일 목표인 것 같아요. 42회째를 맞은 올해 대회는 24살의 첫 우승자를 맞이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7차전에서 안양 KGC가 연장 접전 끝에 서울 SK를 100대 97로 꺾고 2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선두를 달린 KGC는 정규리그 우승에 이어 챔피언 결정전까지 승리하며 구단 통산 2번째 통합 우승에도 성공했습니다. 간판 스타 오세근이 챔피언 결정전 MVP로 선정된 가운데 주장 양희종은 통합 우승 트로피와 함께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모처럼 만에 화창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비 소식 없이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9.2도, 가평과 춘천은 4도를 밑돌며 어제 아침보다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이 되면 서울 22도, 가평과 춘천은 24도까지 오르면서 금세 따뜻해지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지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과 제주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 7도, 안동은 4.2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청주 23도, 광주 24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주 중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제 나무에는 초록잎이 가득하고 숲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있습니다. 실록의 계절 5월인 만큼 산뜻한 음식을 절로 찾게 되는데요. 5월의 제철 음식인 매실은 어떨까요? 매실에는 강한 해독작용과 살균작용으로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피로 해소에도 도움됩니다. 또 매실은 생으로 먹기보다는 장아찌나 청으로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실과 설탕을 1:1 비율로 섞어 한 달 이상 숙성하면 매실청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쯤 담그면 다가오는 여름 맛있고 시원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